안녕하세요. 과학에 미친 의사 김한솔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있었던 수능 생명과학 원 17번 문제 해설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는 대치동에 있는 요 과학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의사예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네.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보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등급 컷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이번 시험 문제가 저도 쉬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EBS 기준의 정답률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로 분포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월과 9월에 힌트를 줬었던 문제들이 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4번 문제가 현재 EBS 기준으로 정답률이 20%인, 그냥 다 같이 찍었단 소리죠. 그런 문제라서 저번 주 영상에서 이 14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 거를 같이 올렸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은 EBS 기준이에요. 17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6월, 9월에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이 표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내는. 그래서 공부가 6월, 9월에 대한 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문제도 저는 빠르면 2분 안에도 가능하겠다. 저도 저 시간 재면서 푸는데 문제별로 시간을 주진 않아가지고 이 문제가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금방금방 지나갔어요. 17번 문제도. 그래서 숙련이 좀 되면 이것도 충분히 2분 안에 푼 사람들도 꽤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로 문제가 풀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은 형질 3개가 나오는 가나다에 대한 문제이고요. 2개는 X염색체에 있다고 줬어요. 이거 X염색체에 있는 거 2개랑 상염색체에 있는 거 하나를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 다 그냥 익히 나오는 정보들이니까 슬쩍 넘어가 보고, 중요한 정보가 이제 나오죠. 난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클라인펠터 자식이 생겼대요. 이거 클라인펠터 찾아야겠구나. XXY인 거 하나 찾아야겠구나. XXY니까 이 남자들 중에 있겠구나. 그리고 표에 표현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보기에서도 안 물어봐요. 이거 그냥 염색체 추적만 하면 되네. 염색체 추적해야 되니까 이 아들 중에서 클라인펠터 찾는 게 중요하겠네. 그게 되려면 가나다의 성염색체와 상염색체의 여부를 알아내야 되겠네. 엄마 아빠 찾아야 되고 클라인펠터 찾아야 되고, 난자에서 비블리가 형성됐으니까 엄마의 X염색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슬쩍 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어디로? 바로 이 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표로. 정보에 더 고민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문제. 그냥 정보가 없어요. 표밖에 없어요. 그럼 표 바로 보는 거죠. 표를 보면 내가 아직 가와 나와 다에 대해서 A와 B와 D에 대해서 뭐가 성념색체인지 모르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모든 유전자형이 상념색체처럼 행동을 하니까 유전자형을 이렇게 바로 적고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디서부터 분석을 시작할까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는요, 표를 보자마자 이 2라는 숫자가 눈에 띄어야 돼요. 이 2라는 숫자가 눈에 띄어야 돼요. 일단은 그냥 정말 무식하게
이 모든 표 중에 2라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밖에 없고요. 조금 멋있게 얘기를 해보면 남자에서 2라는 상대량을 가지면 그거는 그냥 상념색체 고정인 거죠. 그래서 이 2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아, A랑 D가 X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고 나라는 이 B라는 DNA 상대량으로 나타내져 있는 이 유전자는 상념색체이구나.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2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그러면요, 우리는 B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B를 기준으로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걸 알아내고 싶을 거예요. 이게 추론이 계속 자, 나한테 단정적인 정보를 주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단정적인 정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얻어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다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B라는 표의 칸을 계속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 0과 0이 눈에 띄어야 돼요. 자, 이 B가 상념색체고요. 이 디귿이 라지 BB를 두 개 가지는 순종 친구니까 얘가 아빠가 되면 자식들은 지금 비블리는 성념색체니까 상이랑 상관없죠. 자식들은 모두 다 라지 B를 하나씩은 가져야 돼요.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아빠가 안 되고요. 같은 이유로 비읍이 아빠가 돼도 라지 B가 순종인 아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읍도 아들인 거예요. 자, 똑같은 이유로 이 숫자 0을 보고 여자로 가는 거죠, 이제. 기억도 딸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엄마예요. 이러면 상당한 부분이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내가 이 표를 보자마자 이 2라는 숫자로 내 눈가를 돌릴 수가 있냐, 그리고 요걸 알아낼 수 있냐, 거기에 승부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엄청 많은 걸 알아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걸.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걸 정리를 해보고 이 다음엔 내가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어디로? 이제 상념색체로 유전되는 거, 이 B로 유전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별로 알아낼 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더 가지지 못한 이 리을과 미음은 그냥 잡종이거든요. 잡종이 되는 거는 그냥 누가 아빠가 되든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념색체에 대해서 알아낼 건 대충 알아냈고 이 가와 다 X 염색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걸 해야 되겠구나. 성 염색체를 통한 염색체의 추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요게 보여요. 아, 우리 엄마 알지? 엄마를 알고 나서 성염색체 유전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성염색체를 추적을 해야 되니까 엄마를 봤으면 아들을 봐야 되겠구나. 엄마를 봤으면 아들을 봐야 되고 딸을 봤으면 아빠를 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왜 들어야 되는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그러고 나면 엄마가 결국에는 스몰 a와 라지 d를 하나씩 가지니까 연관이 될 수 있는 패턴이 이렇게 상인과 상반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숫자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뭐야? 엄마가 스몰 a 라지 d 하나씩 가지는데 지금 아들이라고 나왔던 놈들, 그 더해서 아직 모르는 놈들도 마찬가지고 10이나 01이라는 패턴이 여러 개가 나오네. 아, 스몰 a와 라지 d를 한꺼번에 줄 수는 없는 엄마구나. 이해되세요? 그게 불가능한 엄마구나. 그러면 아, 스몰 a와 라지 d를 같이 가지고 있는 X염색체가 없는 요런 상인의 연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엄마구나. 이게 바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야, 너는 뭔데 둘 다 가지고 있니?
아, 너가 아빠거나 너가 클라인펠터구나. 근데 딸이 두 개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스몰 A와 라지 D를. 어? 엄마는 스몰 A와 라지 D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줘야 되죠. 그러면 딸이 태어날 때 1, 0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아니면 0, 1이라는 숫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1, 1만 됐지? 미음이 만약에 아빠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미음이 아빠라면 이 친구는 무조건 스몰 a와 라지 d를 둘 다 줘야 되는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1, 1이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2라는 숫자가 하나는 생겨야 된다는 거죠. 아, 미음은 아빠가 아니구나. 그러면 미음은 아빠이거나 클라인펠터였으니까 너 클라인펠터구나. 클라인펠터까지 찾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리을이 아빠가 되겠죠. 혼자 남았으니까. 자, 그럼 다 정했어요, 이제. 문제 거의 풀린 거죠. 이 클라인펠터가 어떻게 형성을 됐는지를 보면 엄마의 연관관계를 보고 나면 어? 어? 엄마의 유전자형이 그대로 왔네? 아, 그러면 감수 1분열 비불리겠네. 엄마께 그대로 와야 되니까. 1분열 비불리는 그대로 오는 게 특징이죠. 상동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비분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다 알아낸 거예요. 아빠는 라지 A와 스몰 D를, 아니 라지 A와 라지 D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죠? 이제 이 DNA 산대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라지 D를 무조건 하나 줬을 테니까 엄마의 스몰 A가 달려있는 이 염색체가 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딸 기억에 X 염색체 연관 상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음 아빠 아니죠?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까 알아냈죠? 기억에서 스몰 a와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는 형성될 수 없죠. 스몰 a가 오면 스몰 d가 오잖아요. 무조건. x. 그래서 2번.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사용한 지식 중에 하나가 여성에서 모든 유전자가 상립세 유전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이걸 쓰고 시작을 했고요. 이 숫자 2의 눈깔이 가야 돼요. 숫자 2의 눈깔이 가야 돼요. 숫자 2의 눈깔이 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게 결정이 되고요.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뒤는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요. 문제 풀고 그냥 채점하고 넘기면 안 되고요. 내가 맞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시간이 저는 기준을 한 2분 30초로 주는데 학생들한테 2분 30초나 만약에 내가 3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맞은 문제도 다시 보고 내가 이 파트에서 어떤 힌트를 먼저 안 받길래 내 눈깔이 어떤 순서로 안 갔길래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항상 내가 추론을 할 때 나한테 단정적인 정보를 주는 어떤 극단적인 숫자라든지 극단적인 그림이라든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보지 않고 넘어갔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 2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염색체 분석을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과정 자체를 할 때 결국에는 가계도 분석할 때 염색체 추적한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표에서. 우리가 성염색체를 분석을 할 때 아빠를 봤으면 딸이나 할머니를 보고요. 엄마를 봤으면 아들이나 할아버지를 봐요. 그래서 X염색체 분석할 때는 위아래로 성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 해가면서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 남자는 하나의 X염색체밖에 못 가지니까요.
이 아빠가 가진 X 염색체는 무조건 딸한테 가고요. 이 아들이 가진 염색체는 무조건 엄마한테서부터 하나만 왔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지는 확정적인 이 X 염색체의 정보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2라는 숫자를 통해서 가와 다와 나의 염색체 연관관계가 밝혀지고 나니까 X 염색체가 뭔지 보이고 나니까 엄마를 보고 아들을 봤죠. 아들들을. 그리고 아들 중에 이상한 놈을 보고 그러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아들이었지만 아빠가 될 수 있는 놈을 보고 딸을 보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계도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행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동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의 한 90% 이상. 그 다음에 비분리를 알아낼 때는 이런 지식을 활용을 한 거죠.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되면요. 상등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엄마 아빠 여기서 엄마였지만 에 대림전자가 그대로 둘 다 들어오게 되고요. 감수 2분열이 되면 상등분리가 된 상태에서 비분리가 되니까 똑같은 염색체를 두 개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니? 라고 해서 클라인페트를 정하고 나니까 엄마께 그대로 왔군요. 엄마께 그대로 왔군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이군요. 라고 한 2초 안에 생각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그냥 맞았어도 넘어가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아니면 시간이 빨리 걸렸더라도 복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지식들을 사용을 했고 다음에 문제 풀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여성은 모든 유전자가 상염색체의 유전처럼 행동을 한다. 그래서 상과 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바로 유전자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표를 아니면 그림을 가계도를 분석할 때 항상 극단적인 것부터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차근차근. 그리고 염색체 추적을 할 때 성염색체의 경우에는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와 남자를 번갈아 가면서 추적을 해야 되겠구나. 왜? 남자는 X염색체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요. 이게 X성염색체가 아니라 기본적인 다른 염색체 추적할 때는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워두고 추적을 해요. 일단 순종이 되는 친구. 우성병일 때 정상인 친구. 열성병일 때 병을 가지는 친구. 그리고 성염색체에서는 남자가 중요해서 남자를 기준으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이거 꼭 남자일 필요는 없어요. 여자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행동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기준으로 항상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분리를 알아낼 때 감수 1분열과 2분열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다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숙련이 될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도 진짜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2분 안에 가능했을 거예요. 제가 3분까지는 절대 안 걸렸고 2분 조금 넘게 푸는 것 같은데 아무튼 3분은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문제로는. 근데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20%다. 많이 안타깝다. 많이 안타깝다. 제 생각에는 생원이 이제 뭐 많이 사탐으로 도망가서 사탐런을 했다고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생원으로 옮겨온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할 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과탐이 얼마 남았죠? 이번 해랑 다음 해까지인가요? 얼마 안 남았죠? 두 번 남은 과탐에 대해서 생원이 그래도 내가 과탐을 하고 싶다면 서울대 가고 싶다면 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턴 동기나
의대 후배 중에 대치동에서 저한테 뭐 질문하거나 막 저랑 인터랙션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수능 잘 보고 온 친구들 중에. 근데 생원 만점 받거나 하나 틀리거나 잘 본 친구들은 대부분 유전 문제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어떤 강사분을 듣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내가 유전 문제 풀고 나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틀렸거나 뭔가 빠뜨리는 게 있으면 다 이런 식으로 내 행동의 패턴을, 알고리즘을 내가 추론할 때 어떻게 다음에 추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요. 이 행동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이 네 가지,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최소한 이 정도 네 가지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출 해설에 대해서 한 문제씩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 공부하다가 어려웠었던 문제가 있었다 하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 영상을 최대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어떤 영상 올리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 환영하고요. 뭐 안 좋은 피드백이든 좋은 피드백이든 피드백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악플도 감사하니까 어떤 댓글이든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시 준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원서 영역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쌤이 왔어? 고양이 왔어? 쌤이? 쌤이? 아하, 쌤이 왔어. 항상 쌤이 불러서 고양이 소리도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